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가틀즈 강좌 8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스트로브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스트로브다라고 한다면 자, A라는 장치, B라는 장치가 서로 비동기적일 때, 비동기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규칙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거죠. 언제 물건이 올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풍선 하나 던져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 보고 있는데 던지면 어떻게 되죠? 네, 저 땅바닥에 떨어져서 데이터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야, 부르는 거죠. 야, 홍길동 물풍선 줄 거야.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럼 얘가 딱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서로 비동기적일 때 전송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데이터가 전송될 시간을 알려주는 방식을 우리는 스트로브 제어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용한 데이터가 버스에 있다라는 것을 수신자에게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동기 방식이다라는 거고 4번에 송신장치는 버스에 놓인 데이터를 수신장치가 받아들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던지고 얘는 다른 일 하는 거예요. 4번입니다. 자, 82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킹,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공격자는 사용자의 합법적인 도메인을 탈취한다. 그죠? 도메인을 탈취합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합니다. 사용자가 이건 진짜 사이트구나 라고 오인해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평소 때 이용하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사이트 딱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게 해가지고 아이디 비번 치세요. 잘못 입력됐으니까 또 한번 치세요. 통장번호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를 빼내가는 기법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파밍이다 라고 합니다. 자, 1번에 스니핑은 뭐 하죠?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이제 도청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그죠? 트로이 목마. 네, 평소 때는 이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날짜가 되면 이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원격 제어용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제킹이다 라고 나왔는데 하이제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정보를 획득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 중인 세션을 가로채는 그런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몇 번인가요? 바로 2번이 되겠군요. 네, 83번입니다.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IP 버전 6이 나왔고요. IP 버전 6은 128비트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광대역 통합망이다. 응용 서비스별로 약속된 서비스 레벨 보증 품질 수준을 보장해 준다. 세 번째, 모바일 YMAX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자, 이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망. 자, 네 번째, SMTP가 나왔는데, SMTP는 여러분 좀 종종 들어봤죠? 네, 메일을 뭐 할 때? 네, 수신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 되고, 무슨 계층인가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런 계층은 모두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1, 2, 3번, 2번과 3번은 이제 우리가, 새로 접하는 내용인데,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IP 버전 4가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고르시오. IP 버전 4는 우리가 이제 8비트짜리가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32비트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 주소에 관련된 것이고, 인터넷은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때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장문의 이메일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해서 네, 패킷 단위 나눠서 번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 쪽에서 이제 이게 다 따로따로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재조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있는 혼잡 제어를 한다. TCP의 기능이고, 신뢰성 있는 전달 서비스다. 그러면 또 TCP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IEEE 802.11 무선 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802에는요,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11A가 있고요. 네, 11B가 있고요. 네, 11G가 있고, 또 11N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11A는 5GHz 대역 폭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전송률이 54Mbps가 됩니다. 자, 11B는요, 2.4 GHz 대역폭을 갖고요. 11Mbps의 전송률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11G는 2.4 GHz 대역폭을 갖고요. 네, 최대 53Mbps의 전송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 3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보면 11에는 다중입력, 다중출력 이런 안테나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맞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서 단말로부터죠? 제어국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동작 중에 폴링 방식이 있고 셀렉션 방식이 있습니다. 폴링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주 컴퓨터와 단말기가 있을 때 주 컴퓨터에서 단말기한테 너 나한테 전송할 데이터가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전송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단말기로부터 주 컴퓨터로 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폴링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있는 주 컴퓨터와 단말기가 있었을 때 내가 너한테 데이터 보낼 건데 준비됐니? 라고 물어봐서 준비가 되면 주 컴퓨터에서 단말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멀티포인트 네트워크에서 단말로부터 제어국 방향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건 또 마찬가지로 폴링과 셀렉션 방식에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 컴퓨터와 단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 컴퓨터가 있고 단말이 있는데 단말에서 주로 보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보내는 것 폴링이라 그런다. 이렇게 보내는 걸 셀렉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입니다. 전자우편의 보안기법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이제 보안기법에 PEM, 그 다음에 PGP, 그 다음에 SMIME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산기계 보호,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나온 장비들을 한번 살펴보면 AVR이 있고 또 AGP가 있고 네, UPS가 있고 네, 그 다음에 CVCF가 있군요. AVR이다 라고 하면 자동 전압 조정기예요. 그래서 네, 불규칙한 전압을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조정해주는 거고요. AGP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에 보면 보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잘 나오게 해주는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UPS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제 전원이 나갔을 때 비상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CVCF다라고 한다면 네, 전압과 네, 주파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FTTH가 나와 있고요. 네, HSD, PA가 있고요. 네, LTE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TC, 95K 이렇게 있군요. FTTH다라고 하면은 케이블 가입자망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HSDPA다 이제 길게 써져 있군요.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다 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빠른 속도 하이 스피드다 라는 거죠.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방식이 되고요. LTE다, 롱텀 해가지고 이동통신 기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전술형 전자식 교환기다 라고 해서 군대, 부대 교환기로 차량 탑재를 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에 설치 운영되는 어떤 실시간 자동 교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네, 코를 킁킁거리다 라는 뜻으로 도청입니다. 도청. 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도청에 관련된 거 뭐가 되죠? 바로 스니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지금 스푸핑이 나와 있군요. 스푸핑은 뭐죠?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요? 속이는 거죠. 아이디를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이버상에서는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아이디 비번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도스 공격이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92번입니다. 정보 보안의 3대 목표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거죠. 자, 기밀을 유지한다. 보안하면 당연히 기밀이죠. 우리 비밀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3자에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고, 가용성은 시스템이 계속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교착 상태 예방 전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교착 상태에 대한 발생 조건은 뭐가 되나요? 4가지 조건이 있죠. 상호 배제, 그다음에 이제 점유와 대기, 그 다음에 비선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환영 대기, 이런 4가지가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바로 2번이 되는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의 이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광은 이제 빛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훨씬 좋은 통신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넓은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잡음에 약하다 그랬는데 잡음에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리선이나 동축 케이블이다라는 것은 전기에 관련된 거지만 전기는 우리가 이제 전선이 있으면 이게 전선을 이렇게 잇기만 하면은 바로 도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빛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만큼 그다음에 또 전기는 주변에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 있어요. 이 자기장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좀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잡음에 강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전송 손실이 적다라는 거고요. 자, 95번입니다. OSI 7 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OSI 7계층, 여러분이 하위 계층부터 나열을 해보면 물, 대내, 전세, 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특징은 뭐죠?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오류 제어라든지 또 흐름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이런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4번에 있는 오류 제어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보안 서비스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네, 침입 차단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침입 차단 시스템은 이제 침입에 대한 것을 차단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접근 통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초대된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용자 인증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로그, 모든 흔적에 대한 검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기밀성, 보안성, 이런 기능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최대 권한을 부여를 한다. 권한을 최대로 부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뚫리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TCP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신뢰성 있는 전송이구나, 연결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고 무슨 계층이 되죠? OSI 중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뭐겠습니까? 3번에 보면 비연결형이다 라고 그랬는데 연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98번입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보호 대역에 대한 역할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자, 이 채널과 이 채널 사이에 여기 있는 부분, 이거를 이제 가드밴드다, 보호 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요? 여기 있는 채널과 여기 있는 채널이 너무 가까워 버리면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9번입니다. 레네 토폴로지 형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된 것은 버스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링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모양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00 보호의 변조 속도를 갖는 전송선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비트가 되고 BPS가 되고, 자, 여기가 이제 보가 되는 거죠. BPS. 그래서 비트를 2개를 가지고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었느냐, 3개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신호 비트가 3비트다. 여기가 몇 개요? 3개가 있다 그거죠. 3비트. 자, 근데 여기에 이제 1200의 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전송 속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3비트다라는 것은 이 3개의 비트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개수는 뭐가 있습니까? 1200 곱하기 3이 되겠죠. 네, 그럼 얼마요? 3600이 되겠군요. 그러면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